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책은 단순히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겪는 금융과의 관계, 그리고 돈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책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쓰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돈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돈을 대할 때 그 뒷면에 숨어 있는 심리적 요소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그 심리적 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금융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돈을 더 잘 다루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돈의 심리학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돈을 다룰 때 사실 그 돈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 돈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게 되거든요. 이 책의 첫 번째 장에서는 돈에 대해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건하우절은 돈을 다루는 방식은 단순히 계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돈은 수학적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할지에 대해 각자 다른 믿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부유해질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장에서는 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더 자유롭고 건강한 금융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잃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능력만 그 이유가 해당될까요? 하우절은 이 책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있습니다. 바로 운과 시간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요. 이 장에서는 돈에 대한 우리의 결정들이 대부분 운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사업을 시작했을 뿐인데 갑자기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있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천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우저는 여기서 운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하고 우리가 운을 인정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또한 시간의 힘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돈은 복리 효과를 얻기도 하고 또 반대로 손실이 커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을 다루는 시간적 관점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듭니다. 돈을 벌고 자산을 쌓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자산이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반영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단지 돈을 많이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을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벌고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축적하려 합니다. 그런데 돈을 단순히 사회적 지위나 소유욕을 위해 쌓는다면 그 자산은 과연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이 장에서는 우리가 자산을 쌓는 이유와 그 자산이 삶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우절은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그 이유는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나 잘못된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결정을 내리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 사고방식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돈을 잘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듭니다. 소득의 많고 적음보다는 자기관리와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돈을 다루는 5가지 주요 원칙을 소개합니다. 이 원칙들은 우리가 돈에 대한 감정을 조절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전략들입니다. 자신의 목표에 맞는 투자, 단기적인 이익을 쫓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라. 자산의 다양화, 한 곳에 모든 자산을 집중하지 말고 위험을 분산시켜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의 금융적 성향과 위험 수용 능력을 정확하게 이해하라.
감정적 결정을 피하라. 시장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판단하라. 시간을 이용하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복리 효과를 활용하라. 이 5가지 원칙은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 원칙들을 기억하고 실천하면 우리가 경제적 자유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을 하우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우절은 여기서 돈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기 위해 특별한 능력이나 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돈을 다루는 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자기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단기적인 성공보다 지속 가능한 부를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하우절은 조급함이 실패를 불러온다고 경고하면서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가는 길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투자, 사업 혹은 삶의 선택에서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우절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직관과 감정에 의존하기보다 잘 준비된 분석과 전략으로 불확실성을 넘어서야 한다고 하우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 말은 돈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맞는 키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우절은 돈이 결국은 도구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와 행복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돈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는 법을 다룹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순간 돈에 대한 의존이 커져서 삶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유함은 단순히 많은 돈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풍요로움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하우절은 이 장에서 부유함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고 믿을 수 있지만 실제로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진정한 부유함은 정신적인 평화와 만족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감정적, 정신적 풍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과 행복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뤄보자고 하면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행복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행복은 사실 돈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우저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는 돈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늘어나면 더 이상 행복과의 관계가 직선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즉,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돈이 많아지면 더 이상 그 돈이 우리의 행복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행복은 소소한 것들에서 찾는 법이라고 하우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만족과 경험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면 여러분의 삶도 점차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은 단지 물질적인 가치일 뿐만 아니라 흐름이 중요하다는 점을 하우절은 강조합니다. 즉, 돈이 어떻게 흐르고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장에서는 돈의 흐름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하우절은
돈이 단지 고정된 재산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지나며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잘 관리하고 더 큰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자신만의 것으로 묶어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의 창출은 돈의 흐름을 타고 흘려보내는 데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집착하는 순간 돈이 더 이상 자유롭게 흐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보다 건강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우절은 돈에 대한 집착이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커지면 우리는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 큰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대신 평온한 마음으로 지속 가능하게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축과 소비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우절은 이 장에서 저축과 소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축을 너무 많이 하거나 반대로 소비를 너무 많이 하면 결국 재정적인 불안정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우절은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실제로 자신의 목표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자산의 축적과 소비의 즐거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하우절은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장기적인 투자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의 작은 이득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단기적인 이익에 집중하면서 장기적인 투자의 기회를 놓칠 때가 많죠. 하우절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돈을 꾸준히 불려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다룰 때 우리가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를 때는 바로 감정에 휘둘릴 때입니다. 하우절은 돈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합니다. 분노, 두려움, 욕망과 같은 감정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정을 제어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정이 흐를 때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에 빠지기 쉽지만 차분히 생각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그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더 나은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하우절은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돈을 다룰 때 리스크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한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리스크를 분산하고 충분히 준비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의 다변화, 긴급 자금 마련, 그리고 충분한 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유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질수록 더욱 자유로워진다고 믿기 쉽지만 실제로 자유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우절은 자유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며 시간과 정신적 평화가 바로 진정한 자유를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돈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의해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과 감정, 리스크 관리,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유함과 자유는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과 자유로운 삶에서 비롯된다는 중요한 교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